종교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병력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국방부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일과 후 외출도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장병 전투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2부 인사복지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사기 충만한 병역 문화 정착,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19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올 한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돈 국방부 국방개혁 자문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국방부 부서 중 가장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은 곳이 인사복지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병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요, 관련 이슈 등등에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언론 등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네. 병 휴대전화 사용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시겠습니다만 병 휴대전화 사용은 일반 사회와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또 이 복무 중에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등등의 차원에서 이 국방개혁과 군인복무 기본정책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 또 병역 문화에 있어서 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된 셈이고요. 민군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해서 장병과 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정책회의나 군인복무정책심의회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을 도출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 여부 그리고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이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 전반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고요. 또 장병 개개인의 스트레스 수준도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 시범 운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계량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그런 일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안 사고나 군 기강회의 우려 이런 것들 또 신종 병영 부조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것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휴대폰 과몰입에 따른 그런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도출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장병들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되 이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또 이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또 많은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좀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주변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가
우리 병영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규제와 통제의 병영 문화로부터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병영 문화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또 병사들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 또는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자율과 책임의 이제 성숙한 그리고 네.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 병영이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이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네.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 인도 등과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터키, 싱가포르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도 있겠지만은 국방부가 1년에 걸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순기능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이고 네. 아마 그런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도 의견 주십시오. 예. 일가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국방부의 꼼꼼한 계획과 제도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대로 된 휴대전화 사용과 통제 지침을 만들고 또 이것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 동시에 함께 한다면은 예. 충분히 어떤 책임 있는 휴대전화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통제하는 앱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예. 또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과 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고 국방보안 업무 훈련과 군인 공무원 징계 업무 훈련 개정을 진행해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또 반면 있는데요.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이 일과 시간 이후부터 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네. 전투력 약화보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로 인한 사기 진작이나 전투력 강화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국방홍보원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고 싶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고 네. 자격증 취득, 어학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터넷 강의 시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21.1%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네. 또 사회에서 하던 학업이나 어떤 전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또 개인적인 공간이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나 네. 여가 선용도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군에 보낸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군내 구타나 가혹행위,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예. 또 병사들이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복무 자긍심 고취, 사기 강화, 전투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큰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범 운영도 실시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장점이 많은 정책인 만큼 제대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순기능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1년 동안이나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더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촘촘한 안전망 마련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실장님 좀 더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최근 뭐 언론에서도
이런 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을 거다 하는 이런 막연한 인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시범 실시한 18년 네. 4월부터 올 1월까지 전체 191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상 실제 이런 보안 사고라고 할 만한 군사 기밀 유출이나 이런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 위반 행위들이 대부분 사용 시간이나 장소 위반 뭐 등등 이런 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발생 건수로 보더라도 최초의 이 사용 인원 대비 위반 행위 비율이 18년 4월엔 0.9% 정도였는데요. 네. 올해는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1월의 경우에는 그게 0.1%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려하시는 이런 보안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 규정상으로는 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또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네. 그 부여된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보안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촬영이나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너무 걱정했었어요. 보안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인사복지실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 소개해 주시고 올해 중점 사항으로 또 꼽고 계시는 네. 추진 과제 그리고 네.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네.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업무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크게 보면은 저희 인사복지실에 있는 세개 국의 업무를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사기획관, 그리고 보건복지관, 동원기획관, 세 개 국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예. 인사기획관실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력관리 그리고 인사관리, 인적자원 개발, 병영정책 및 병영문화 개선, 그리고 유해발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관실에서는 장병복지나 보건의료, 그리고 군인연금관리, 전역장병 전직지원, 그리고 여성정책 예.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동원기획관실에서는 이 예비전력 정예화, 동원체계 발전 등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일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한 5가지 정도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 내에 장병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이 병영 문화를 네. 도입하기 위해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나 평일 일과 후 외출 등을 시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병 복지 여건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복무 중에 이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병 봉급을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고요. 예. 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을 통해서 이 전역 시에 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또는 취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의료 서비스 네.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내년이면은 국군 외상센터가 설립이 되는데요. 예. 그 국군 외상센터가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및 인원 보강 등 준비 작업을 올해 신경 써서 할 거고요. 예. 또 그동안 이 군 내에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 행위와 관련해서 이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의무 인력 1,100여 명을 올해 충원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4번째 과제가 이 대체복무 제도 개선인데요. 네. 이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올해 법률을 통과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병역 자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런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 연구요원 같은 이런 대체복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예비전력 정예와 관련해서는 이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에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는 평시에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 하는 평시 복무제도,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네. 또 예비군 훈련비 보상비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뭐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위원님, 지금 이제 인사복지실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인사복지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그리고 또 중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인사복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병역 문화를 구축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 물론이고 개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그리고 그로 인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투력 향상 그리고 사기 진작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박사님도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국방인력 관련 환경들이 인사복지실에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병뿐만 아니라 간부로 복무하기 원하는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진 병력 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국방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해 인사복지실 업무 중점 사항과 추진 방향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방개혁에 주도적 기여를 하겠다는 어떤 인사복지실의 각오 그리고 국정 방향도 고려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뚜렷이 느껴진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실제로 국방개혁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논의의 진척이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떤 인사복지실의 성과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큽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국민과의 소통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성공 추진을 위한 인사복지실의 중점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부터 정말 뜨거운 핫 이슈였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병력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이치 결정을 함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열심히 추진해 주신 실장님 제 옆에 계십니다. 이제 고심 끝에 마련한 해법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직후에 바로 저희 국방부는 이 관계부처 실무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나 이런 이 설명회 등 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병역의 의무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정부 안을 발표를 해서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복무 분야는 이 민간 분야 중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영내에서 합숙 근무할 수 있는 교정 시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 두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될 텐데요. 이 다른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
또 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런 신청자가 급증할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좀 엄격하게 시행을 하되 예. 이 제도가 안정화된 다음에는 이 복무 기관도 좀 다양화하고 네. 복무 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뭐 관심이 많으실 게 아마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 병역 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국방부 법무부 인권위에서 이 균형적으로 위원을 추천을 해서요. 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 하는 요구, 그리고 그보다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이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서로 상반된 이 요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 균형 있고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국민이 관심 있던 부분이 이제 얼마 동안 어디서냐인데 네. 이게 확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장 뜨거운 감자를 부상했던 대체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래서요, 의원님 이게 적정 수준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하고,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예. 제시가 됐었습니다. 또 이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그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인 27개월부터 네. 3배가 훨씬 넘는 60개월까지 네.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60개월도 나왔었군요. 60개월까지 예. 의견이 입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36개월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다양한 이제 해외의 사례들을 봤을 때 뭐 그리스나 대만 같은 경우도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복무 기간이라든가 복무 분야까지도 조정할 수 있도록 네. 그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은 우리 국방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무 분야 역시 이제 처음에 출퇴근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견이 또 분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실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군 복무 환경과 유사한 이 교정 시설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현지 박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 사회복지 등 다양한 의견이 처음에는 제시되었었는데요. 복무 여건이나 복무 강도 또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복무 강도의 편차가 심해서 그런 점에서도 복무 분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 소방원들이 있는데 네. 경쟁률이 6대1이나 7대1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또 예. 복무 환경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군 복무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네. 또 한편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등 군 비전투 분야에 복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병역 거부자들 입장에서는 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헌재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제외하는 것이 네. 타당하겠죠. 따라서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고 추후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의 안은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실장님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그 병역 거부자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꽤 많은지 아니면 정말 중과추세인지 이런 거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병력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도 막기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은 또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든 이 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박사님께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현재 이 연간 아직까지 한 500여 명 정도, 500명 정도 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주로 특정 종교 출신입니다만 다른 개인적 신념에 의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는 거는 이런 그 양심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초기에 이게 징벌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런 이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엄격하게 설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정시설 저희가 제도를 이 설계를 하면서 직접 이 현장 방문도 해서 그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정도의 대체 복무라면은 굳이 이 양심을 속여가면서 이 대체 복무를 선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인 거고요. 앞으로 현재 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아마 4월 국회 정도에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일찍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하반기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기타 행정적인 준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적인 병역 거부자들이 많이 양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애써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방개혁 2.0의 중점 과제이자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도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소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국방개혁 2.0의 지금 병역문화와 관련된 과제가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아까 논의했던 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나 일과 후 외출, 그리고 생산적 군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군 의료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응급조치 역량 강화나 이 응급 후송 체계 보완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실장님도 언급해 주셨고 저도 이제 모두에서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 또 가장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평일 외출 시행 아니겠습니까? 전면 시행 전까지 이제 군 기강이 해이될 것이다라는 찬반 논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 사항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시행된 지 좀 한 달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병사들 반응은 좋을 것 같고 가족들의 반응이나 주변 반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병사들이 평일 외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평일 외출 인원이나 외출 지역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외출로 인한 군기강 해이 사례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친지들과 짧은 시간이지만은 면회를 하거나 또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거나 또 이제 문화활동이나 단결활동 등을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함으로써 부대원들 간의 사기진작이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오히려 단합력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보다 이제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훨씬 더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예, 단결의 시간, 문화를 즐긴다. 뭐 계속해서 이제 또 발생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 네. 장병들의 그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제 이런 게 실시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전역 후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크게 봐서는 저희가 5년 이하 의무 복무하는 장병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5년 이상 또 10년 이하 복무한 간부들, 기타 뭐 전직 그 간부들 대상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의무 복무 장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 이 의무 복무라는 차원을 고려해서 네. 이 전직 교육이나 이런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방부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이 교육의 어려움, 정보 부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대 끝까지 찾아가서 저희 진로 도움 교육 그리고 취업 상담을 하는 그런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취업 역량이 좀 부족한 장병들 이런 분들에게는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또 기업 현장 체험 이런 방안들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탐색 그리고 매칭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 채용 설명회 그리고 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과 후에도 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상병 및 병장에게는 2일 범위 내에서 구직 활동을 위한 휴가를 네. 올해부터 신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이하 복무한 간부들, 중기복무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대해서도 전역 2년 전에는 이런 이 진로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직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부여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 후에 안정적인 사회 정착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또 사기 진작하고 연결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군에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네.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군 복무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는데요. 미래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어떤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수한 초급 간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추가 복무에 대한 장려금 지급 같은 어떤 1차적인 유인 정책 이외에도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도 매우 중요한 정책 축 중 하나인 것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제대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면 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장병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방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은 어떤 개인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고 또 정보도 부족하고 격오지에 근무하고 이런 군 복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회 복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국방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있다면 전역 예전 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병 사계진자 그리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 또 군에 들어와서 또 우수한 또 군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병의 인권과 복지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이자 개혁과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병봉급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병봉급 인상과 연계해서 이제 목돈 마련 계획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우선 병봉급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목표는 우선은 외부 지원 없이 부모님 도움 없이 이 봉급만으로 병영 생활이 가능한 수준 그리고 예. 전역할 때 어느 정도 이 사회 복귀 뭐 학업에 복귀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위한 이 목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2022년이 되면은 병장 기준으로 봉급이 67만 원이 됩니다. 꽤 많네요. 현재는 병장이 한 40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내년이 되면은 이병도 40만 원이 넘게 됩니다. 40만 8천 원 수준이 되고요. 네. 또 이 목돈 마련, 네.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서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을 해서 네. 이 여러 가지 혜택이 확대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거를 작년 8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5% 이상 고금리가 네. 되고요. 또 이자 소득도 비과세에다가 월 적립 한도도 이전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현대학은행도 기존 2개에서 14개까지 대폭 확대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12만 4천여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개인별로 보니까 한 월 평균 한 25만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병사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국가 재정적인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 때문에 네. 추가 적립 인센티브 1% 부여를 위해서 네.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현재 병역법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추가 금리 1%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초기에 우리 장병들 봉급이 인상되면 다 쓰지 않겠느냐 걱정했는데 정말 성실합니다. 네. 목돈 마련에 장병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그래서요 이런 금전적인 보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뜻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대 효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우리 군의 목표 위원님 보시기에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해 준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병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병사들 스스로 본인이 느낄 때에도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인식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이 또 보상을 통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자존감을 갖고 복무를 하고 또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할 때는 아주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더욱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군대를 보냈는데 자꾸 용돈 달라 그러면 어머님도 얼마나 힘들으십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오해도 많았고 편견이 가장 많았던 분야가 군 의료 체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많은 이제 또 추진할 목표가 있고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새로운 도입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과제인데요. 저희 이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4개 분야, 15개 과제 정도를 지금 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편 방안의 중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인 이 의료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보강해서 자체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장병이 아플 경우에는 군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이 가장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이 생명 보장을 위해서 장병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소방청이나 이런 구급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응급 후송 체계를 최대한 강화한다.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이런 군 복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병사,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의료 지원을 한다 하는 원칙하에 과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것들 중에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작년 아직까지 계속 문제가 많이 돼 왔습니다만 우리 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참 지적도 많았고요. 저희가 뼈 아프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약 1,100여 명의 이런 의료 인력, 이 면허 자격증을 가진 의료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무자격 의료 보조 행위는 거의 근절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들이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이 간부 인솔 없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군 병원을 방문하거나 이런 또 민간 병원 방문할 경우에 군 병원을 반드시 거쳐야 됐었는데요. 사단급 이하 군의관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 개선도 했고요. 또 요거는 아직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희망해서 군병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이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이 부담을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이것도 현재 검토 중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또 국민들과 또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군 의료 제도 개선인데요. 다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줬으면 하고입니다. 국방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 운영 체계 개선 과제도 인사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특히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올해 어떤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여군 비중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한 근무 여건 조성 이런 거를 위해서 현재 5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2년까지는 여군을 8.8%까지 간부 중에서 8.8%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여군이 12,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2022년까지는 17,000여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뿐만 아니고 이런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해서 작년에 여군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직은 제한하는 전방 소대장이나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규정도 폐지를 해서 남녀 군에 관계없이 능력에 기반해서 능력이 된다면 어느 보직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직 제한 철폐를 했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이 양성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판단을 했어요. 이건 꼭 여군만을 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가족 양립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군내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실태 조사나 이런 사전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군 인력을 확대하면서 이 여군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성폭력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고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교육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님 지금 이제 실장님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여군 인력 확대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 그에 따른 많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요. 또 뒷받침해야 되는 어떤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여군 확대 목표가 8.8%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게
여군 비율을 15%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네. 10% 수준의 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우리 군의 여군 활용 비율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국방인력 가용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새로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또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예.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군의 소요 관점에서도 병력 위주의 군 구조에서 어떤 기술 집약적인 군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군들의 어떤 능력 발휘 분야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군의 그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 인사관리의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네. 아까 실장님께서 보직 제한 철폐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는 접근성이 낮았던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이 인사관리나 진출에 실제로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여군 근무가 예상되는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어떤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확보 등과 같이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여군 보직에 제한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말인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JSA에도 처음으로 여군이 네. 그렇습니다. 네. 신청을 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많은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계속해서 이거는 인력 운영 개선 체계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연관해서 앞으로 인사복지실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어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상비 병력에 의존적이었던 국방 인력 운영 체계를 병 간부, 민간 인력, 어떤 예비 전력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 국방 인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부의 경우에 지금 적은 인원을 뽑게 되더라도 좀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이 가능한 예. 인력 구조와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의무복무 전역하는 단기 장교와 부사관을 다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이것을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와 운영 체계가 변해야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군인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비전투 임무를 식별해서 민간 인력을 확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네. 것입니다. 지금 직업군인 획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 획득이 용이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고 군인과 비교해서 이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식별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선진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상비 병력 대비해서 민간 인력의 비율이 30에서 50%까지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세 번째로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인데요. 상비군 중심의 병력 운영에서 예비군을 포함하는 어떤 총체적 국방 인력 운영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고 예. 실질 전력으로 예비군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지금 벌써 이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이 이제 예비 전력 정예화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을 위해서 네. 예비 전력 정예화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국방력 2.0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인복실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비 병력 규모가 50만으로 감축이 되면서 예비 전력의 중요성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비 전력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을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 예비역 중에서 주요 직위자의 경우에는 평시에도 일정 기간쯤 복무를 하면서 빨리 이 임무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네.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전국에 약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이 200여 개소, 208개소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40여 개, 여단급 단위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부대 개편이나 상비 병력이 감축되면서 이 예비군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작년에 이 동원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가 육군에 이 새로 창설이 됐는데요. 네. 이 사령부 중심으로 동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뭐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요. 요것도 올해 100% 인상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예비 전략이 넷이라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많은 분들이 빼놓지 않고 지금 지적하는 게 수건과제이기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언급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올해 예비 전력 예산이 1,700억 정도입니다. 작년 1,320억이었으니까 한 30% 가까이 인상돼서 인상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우리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예비 전력이 우리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동원 예비군 규모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동원 사단 등이란 이 전력을 보강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요. 이런 노후 훈련 시설 현대화 또 말씀드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국방부의 1% 수준 정도까지는 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설, 또 훈련비 보상, 적정 수준까지 꾸준히 좀 지속되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예비군, 또 예비군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꼼꼼하게 마련된 계획,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국방 영역에서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과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국방 운영의 개방성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로는 다양하고 중충적인 정책 요구에 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던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협치 체제의 발전은 좀 전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기도 한데요. 이제 소통을 넘어서 협치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특히 인사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최근 국방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성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어떤 의사결정 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민간의 활동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정책 모니터링 또 한류 협치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정책이 어떻게 좀 화석화되지 않고 생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통 필요하고요. 개방형 정책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필요하고 더더욱이 협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네, 의원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방개혁 자문위원으로서 오늘 살펴보신 인사복지실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매우 혁신적이라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군 복무를 통해서 건전한 국가의식을 지닌 국가 발전을 위한 소중한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우수한 장교 부사관들의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량 획득, 대량 손실보다는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이 가능한 인력 구조로 정원 구조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군이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군 스스로도
이제 자부심이 넘치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오랜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에서 와닿는 경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다 모아서 또 네. 올해 한 해도 너무 바쁘시겠지만 또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지 박사님이나 김기돈 위원님이나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등 이런 이 추진 과제는 이 우리 군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 그리고 예. 국민과 장병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기대감을 표하고 계십니다만 네. 또 일부에서는 이 군사 대비태세 이완이나 기강회의 우려 이런 우려를 하신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유념해서 이 장병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가운데 또 엄정한 기강이 이 확립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하기 위해서 장병 복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기 진작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장님 지혜 많이 모아주시고 두 분도 또 응원해 주시고요. 또 국민과 체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인사복지실의 업무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방, 장병과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진 병영문화 조성은 필수임을 강조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